그치, 그치. 어, 어, 합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라 했죠? 그 해석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다. 가장 아래 부분 맞는데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가 중요해. 뭘 해주는 거지 한마디. 그것도 맞지. 맞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막 찾아야 될 세상이 이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목표 지점 글로벌 옵티마지. 글로벌 옵티마 보이나? 네, 글로벌 옵티마. 요 지점은 이제 요 지점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임의의 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까지의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다 보니 요 로스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그리고 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지점으로부터 찔끔찔끔 이동해 나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근데 그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데 요 기울기 그레디언트로 계산을 해서 어, 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2 OLS 에스티메이터 그 식이 뭐라고? 하도 적어서 다 알지. 월급인 W. 썸업을 하는 거지. 뭐를 썸업을 하지? 코스트 펑션. 코스트 펑션이 마이너스 의 제곱을 하면은 요게 바로 결국에 L2 로스 편이 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내 실제값과 내 예측값 간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따라서 코스트 펑션이 달라지는 거고 이 부분이 코스트 펑션이라 했지. 코스트 펑션이고 엄밀히 하면은 이걸 더한 것까지가 코스트 펑션을 다 어그리게이트를 한 게 썸업을 한 게 로스 펑션인 거고 정확히는 그리고 그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으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엄밀한 부분은 그렇거든. 얘가 어디 가서 헷갈린단 말이야. 맨날 사람들이 섞어서 얘기를 해요.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다 나오거든. 비용 함수, 손실 함수, 목적 함수 이러니까 요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 거리를 정의하는 게 코스트 펑션. 이 비용을 얼마나 들 것인가 코스트 펑션. 자, 코스트 펑션을 다 더한 게 로스 펑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술까지 들어가 있는 게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정확히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딱 알겠지만 여기서 L1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제곱을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은 그냥 되지?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 자체가
코스트 펑션을 바꾸니 로스 펑션도 바뀌고 오브젝티브 펑션도 바뀐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용어를 혼용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용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자, 에런 로스죠. 이거는 에런 로스는 뭐랑 같더라? 미디언 리그레션이랑 같더라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L2 그 제곱했던 거 제곱한 놈은 뭐랑 같은 거지? 민 리그레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L2, ONS 에스티메이터 걔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값 취하면은 L1이 되더라.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뭐 어떻게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튜키 같은 것도 있다고 했었고, 뭐도 있지? 휴버 미분이 모든 점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휴버 로스도 있었고, 휴버 코스트 펑션도 있었고, 튜키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좌우가 시메트릭 대칭이 아닌 그 어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면은 모두 가능하다. 뭐 25%에 대한 회귀 이런 그 퀀타일 리그레션 분위수 회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치킨 먹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건 뭐냐?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걸 할 건데 질문 없죠? 오늘은 이제 볼록볼록까지 갈 거거든요. 아, 이렇게. 아마 송아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결국 딥러닝의 그 업데이트되는 방식이고, 미리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방법은 뭐 우리가 딥러닝 할 때 볼록 최적화를 배우면 좋다고 하잖아. 자, 볼록 최적화가 영어로 뭐죠? 컨벡스가 이제 볼록 가다라는 뜻이고, 형사고 옵티미제이션. 잘못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수학의 그 분야 중 하나의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울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지금 딥러닝 때문에 너무 유명하잖아. 그래서 마치 이거를 배우고 뭐 볼록볼록을 하면 이제 막 이건 또 색다른 게 있네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방법론 중 하나였어.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의 원리잖아. 딥러닝의 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던 거야.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잘 된다는 게 보여져서 이제 2011년, 12년에 빵 뜬 거고, 원래는 블록 최적화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블록 최적화를 알면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말고도 더 멋지게 한 번에 딱 해를 찾는 멋진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듀얼리티 다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해서 해가 구해진다는 걸 보이거나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멋진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고 그게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 알면은 먼저 요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서브셋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거를 해봅시다. 근데 일단 요 볼록볼록은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 마지막에 나올 거고 일단 먼저 이걸 알아두고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 그림에 요 비유가 있죠. 항상 들고 오는 건데 요 골짜기 밑으로 로스월드의 요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건데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현재 위치밖에 없어. 현재 위치에서 미분을 딱 때려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마치 우리가 눈을 가리고 산에서 조난을 당하는 느낌이랑 똑같은 산 중턱에서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골짜기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지? 눈을 가리고 있잖아. 그럼 더듬더듬 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아랫 방향인지를 찾아가지고 내려가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라고 비유를 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설명한 이유는 너무 딥러닝 관련된 걸 안 하면 여러분이 이제 분노하실까 봐 좋았던 거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 한 얘기들이 의미가 없지 않고 코스트 펑션 같은 걸 정의를 하거든요. 앞에서 했던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확히 합시다.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디에 쓰이죠? 그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국에는 뭐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B냐 아니냐, 0이냐 1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0 아니면은 1, 둘 중 하나. 야,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라는 거지. 자,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은 하는 게 올 겁니다. 자, 가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여기까지가 딥러닝적인 로지스틱 회기의 설명이야라고 하는 데까지가 딥러닝 관점에서 로지스틱 회기야. 보자. 자, 코스트 펑션 for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기를 딥러닝, 즉 우리의 퍼셉트론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 그래도 오케이. 그러니까 어 딥러닝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 근데 딥러닝으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뭐를 잘 정의를 해야 되지. 딥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겠다는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가 필요해? 로스 펑션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항상 딥러닝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로스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 로스 펑션을. 그럼 똑같아. 0 또는 1을 맞추는 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딥러닝에 뭐를 정해야 된다?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뭔데? 코스트 펑션의 합이지.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코스트 펑션 L2, L1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왜 안 돼? L2, L1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써도 되는데 좋지가 않아. 왜냐면은 생각해봐. 0 또는 1만 분류하면 되는 건데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차이가 크고 작을 건덕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0 아니면 1인데 맞춘 거면 맞춘 거고 못 맞춘 건 못 맞춘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있지. 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 없지, 없지, 없지. 그러니까 L2와 L1이 좋았던 이유는 뭐야? L2와 L1은 어떤 관점에서의 페널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이 예를 들어 1인데 내가 뭐 한 10으로 했어. 그러면 페널티를 세게 매기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0과 1 안에서만 논다니까. 근데 내가 굳이 L1, L2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해도 돼. 되지만 해도 잘 되지만 굳이 내가 여기에서 L1, L2 로스를 쓰지 말고 더 좋은 로스를 디자인해 보자는 거지.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예측가와 실제가에 대한 그 수식이 이제 더러워 보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뭐냐? 결국에는 어쨌든 뭐야?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y는 1. 즉 뭔 말이지? 이게 실제 값이 true 1일 때는 자, 저거 그려볼까? 마이너스 로그 x 개형이 어떻게 되죠? 요거를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지? 네. 그다음 저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지금 어디로 대칭이죠? y축 대칭해서 얼마큼이죠? 2분의 1이라니까 1이네요. 1이지. 1이지.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1이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무한을 가면은 0이면 0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죠.
되죠?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긴 1, 여긴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0에서 1 사이라 했지. 맞아? 봐봐. 여기 영역만. 여기 영역만. 이 영역만. 왜냐면은 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게 뭐와 뭐 사이밖에 없어? 0과 1 사이밖에 없어. x가 뭐죠, 여기서? y hat, y hat. 쉴 때의 로스인지. 동의? 지금 이거 그림입니다. 근데 잘 봐. 뭐라고? YN이 1일 때, 즉 뭐야? 실제 값이 1일 때는 어떤 로스를 따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지? 잘 봐, 잘 봐. 저거를 해석해 볼게. 실제 값이 1일 때 파란색 로스를 따는데, 그럼 요거잖아. 실제 값이 1인데 1을 맞췄어. 그럼 로스는 몇이어야 되지? 0이지. 다시. 실제 값이 1일 때 내 예측이 1이면은 어느 점이야? 요 점이잖아. 야, 파란색 로스를 따르는데 내 예측 값이 1이었다. 그러면 로스는 빵이지. 반대로 파란색 로스를 따라야 되는데 실제가 1인데 내가 0으로 예측했어. 그럼 어떻게 돼?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빨간색 관점에서도 보면은 실제 값이 0이면 요 로스를 따르는데 1로 예측하면 페널티가 크지. 그러면 0일 때 0이라고 맞게 분류를 해주면은 페널티가 없다. 라는 의미예요. 괜찮을까? 이렇게 로스를 디자인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후루룩 하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 질문? 그러니까 L1, L2는 그 이제 리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0 또는 1을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 우리가 이전까지 이 전 슬라이드까지 계속했던 거는 실수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이었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를 정의를 하고 저 위에 있던 그 두 줄의 수식을 하나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YN이 1이면은 앞쪽이 남고요. 1이니까 앞쪽이 남고 D가 1이 들어가면서 사라져요. 스위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YN이 0이면은 앞쪽 텀이 사라지고 이쪽에 1-YN이 1이 살아남아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한 줄로 적은 거에 불과하다. 고, 자, 코스트 펑션이 정의가 됐네요.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어? 다 더해서 그거를 월급이 하는 게 우리의 로스가 됩니다. 성업해서 2분의 1 나눠주고 한 것이 여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지? 마이너스 하면은 우리가 딥러닝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없다면
정도까지 좀 보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지? 월급이 내야 되지. 근데 여기 똑똑한 사람을 지정해야 돼. 뭐가 써 있어? 월급 X가 써 있지. 왜 월급 X? 원래 위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마이너스를 빼고 요거 컴만 여기 그래서 L 프라임으로 붙였지. 마이너스 n분의 1을 저걸 떼고, 자 어차피 n분의 1로 나누는 거 의미 없잖아. 극대극소 구할 때 상수가 중요해? 안 중요하지? n분의 1 떼도 되고, 자 마이너스 n분의 1을 뗐으니까 극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극소를 구해야 되는데 극대로 바뀌지. 그러니까 요 텀에 극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x가 나온 거고요, 저기에. 어쨌든 미분 때려서 0 세팅하는 거는 똑같다. 월급 2, 월급 x는 기호적으로 설명하고, 자 이렇게 미분을 때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를 미분해서 는 0 하면 되잖아. 미분해서 는 0 하는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보세요. 다시 그 프레젠트 센트가 어떻게 됐어? WI는 그 다음 WI는 어떻게 업데이트 한다고? 마이너스 1.알파만큼의 미분가. 뭐를 미분해? 로스를 미분한 거. 자, 그러면 로스가 정의됐잖아. L 프라임 W. 뭐라고? L 프라임 W로 정의가 됐잖아. 저기 써 있는 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였다? W에 대해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해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시간까지 써보세요. 아니 별거 없어. 그냥 고등학교 때 학생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 요거를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직접 써보세요. 쌤이? FWXN은 0에서 1 사이 값을 X에는 한번더 들어가. XN? 데이터가 들어가. XN은 내 데이터니까. 그치? 숫자도 되고 벡터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숫자라고 생각해. 그냥 하면 되겠죠? 모르는 미분 없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아, 근데 이 질문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FWX에는 그럼 뭐냐? 이게 뭐지? 내 모델을 통과시키는 거잖아. 내 모델을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어떻게 정의되냐? 는 이제 사실 아직 안 배웠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적어 두시고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이걸 알아야 하잖아. 이게 되는데 그죠? 이건데 어 딥러닝 관련된 걸 잠깐만 해보면은
그런 거 본 적 있지. 생긴 거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해주려고 해요. 요거 하나하나가 퍼셉트론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인공신경망이잖아. 여러분 뇌에 있는 뉴런 하나처럼 뉴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퍼셉트론 하는데 얘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X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딥러닝 쪽인 걸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돼.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을 통과시키거든. 퍼셉트론을 어떻게 통과시키냐면 X에서 일단 W0 플러스 W1X를 만들어. 다음 여기 이게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하거든. 이거 없고 말이 어려운데 affine transformation 뭐 하는 거냐? 요거 가중치 매기는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자 액티베이션 펑션 종류가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라고 있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 생겨먹은 거는 0과 1 사이를 이렇게 지나고 0일 때 2분의 1을 지나고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 f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분의 1이 요 함수의 얘를 통과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w0 플러스 w1x 분의 1이 되겠지. 보이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퍼셉트론을 하나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두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2번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퍼셉트론을 통과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딥러닝 2가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가지? 요걸 통과시킨 것 자체가 내 모델인 거야. 퍼셉트론 하나 통과시킨 게 이게 이제 내 모델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얘를 세팅해 두고 미분을 막 해보시면 뭐에 대해서? W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요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업바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선형결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로 갖고 미분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얘도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만 뭐 한 거야? WX 맞는 거지. 선형결합으로 표현한다면 WX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셉트론의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미리 이거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질문? 히든되게 추한 거. 그러네. 통과시킨 결과가 이거잖아. 한 번. 이걸 다시 통과시켜. 어떻게? 1에다가 이 짓을 또 해. 한 다음에 또 뭐해? 얘를 이렇게 가는 거야. 복잡하지?
그래서 딥러닝이 복잡한 걸 잘 푸는 거야. 그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넌 리니어리티 있잖아. 비선형성. 비선형적으로 정의된 거잖아. 뭐 누구 관점에서? X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 비선형적인 상황에서 로스를 정의를 잘 해놨지. 거기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니까 요 비선형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점점점 향해 가는 거지. 그게 딥러닝의 사실 힘인 거야. 느낌 오나? 그럼 이게 겨우 2번 통과했는데도 벌써 복잡하잖아. 3번, 4번, 5번 진짜 많이 있잖아. 파라미터가 뭐 챗GPT는 수 조개래. 그러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약간 또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딥러닝이 요즘 막 깊어진다고 하잖아. 모델이 많고 파라미터 많아지고 그 말이 뭔 말이야? 점점 깊게 만든다는 얘기는 점점 더 복잡한 것까지 풀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복잡하다면은 내 모델에 있는 퍼셉트론 인공신경망도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짜놓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내용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한 번만 그러니까 퍼셉트론 하나를 지나갔다고 정의를 한 거야. 요 세팅으로는. 네? 또 있네. 저 요거 해오신 화이팅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열심히 하시고 검색하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해봐. 다 아는 미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지. 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뭔 말이야? 여러 개를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이너리잖아. 0 아니면 1, 기다 아니나만 하면 되는데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지? 여러 개를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쉬워. 자, 세모와 세모 아닌 거에 대한 녀석 계산 한번 하고 네모와 네모 아닌 거에 대한 녀석, x와 x 아닌 거에 대한 녀석에 대해서 각각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세 개의 총합을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옵티멀 그 지점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아가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세모와 세모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 요거를 다 로스를 다 더해.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멀티플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네. 해볼 수 있고 그냥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벡터 스태티스틱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통계가 떴어요. 떴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좋아, 좋아. 네, 10분만 10분 뭐라고요? 제로 아 괜찮아. 근데 제로가 요즘에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뭐였다? 그 로스였죠 로스.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음, 잘 디자인했어 이렇게. 그치? 잘 디자인한 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라는 거를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게 이거잖아. 결국에.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를 역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나랑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하기 전까지 다루게 뭐였지? 회귀, 선형 회귀. 지금
이거였죠? 여기? 네. 이건데, 자, 이렇게 말이지. XI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나는 뭘 맞추려고 하는 거야? YI가 얼마인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선형일기 얘기하는 거야. 선형일기. 인내를 열심히. 선형일기는 XI가 주어졌을 때 하는 이제 컨디셔널이잖아. 주어졌을 때 YI는 어떤 분포에 따른다? 하나 인디펜던트 코베리언스가 제로에서 인디펜던트하게 하나는 정규분포 따르고 정규분포 상에 존재하는 분포 보수는 DXI, BX 요 회기선은 아니지 사실 존재하는 보수 말이야 알지? 모르는 것 같은데 뭔 말이야 이게 데이터가 막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는 DX라고 하는 요 선에서 일정 부분만큼 떨어져 있는 요게 이제 요 세팅을 표현한 거죠. 요걸 뭐라 했어? 에러. 요 에러들은 를 따른다 했죠? 그러니 y 관점으로 바꿔보면은 요 선상에서 요만큼 떨어져.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또 리그레이션을 하고 싶잖아. 그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0 또는 1만 맞추는 문제에서도 리그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왜 무리가 있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아까 y가 나올 수 있는 y의 범위 자체가 0에서 1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실수 전체지. 동의? 그러니까 0에서 1만 맞추면 되는데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한 획이잖아. 다시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실수 전체에 대한 획인데 내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풀고 싶은 세팅은 0에서 1 사이만 맞추면 된다고. 즉 y의 레인지가 다르지 범위가. 그래서 뭔 짓을 하냐?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세팅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분포가 뭐였죠? 베르누이 분포가 뭐야? 어떤 분포지? 이항 분포야. 네. 시행에서 맞으면 이 사람들 이거 고등학교에 나와요. 베르누이 분포는 여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고등학교가 언제적인 애를 이러고 있네. 자, 이게 베르누이 분포예요. 잘합니다. 네. 여러분 전수 2 들었잖아요. 그렇네요.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이게 베르누이 분포인데요. 자자자자. 자, 리니어 리그레션 잠깐 까먹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아, 이걸로 뭐라 하니? 이심비교. 자, 이심비교. 연계 뭐이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진 분류는 결국 0에서 0 또는 1을 맞추는 거고 나오는 밸류 자체가 0에서 1 사이의 밸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0 아니면 1만 결론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뭐에 대한 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어? 아무튼 베르노의 분포를 따르고 베르노의 분포의 파라미터는 뭐가 있어? 요 P가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나오는 P 0이냐 1이냐에 따른 기냐 아니냐에 따르는 저 P에 따른 베르누이 분포에서 내 Yi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회귀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회귀를 하는 요 세팅. 동의? 이제 그 말은 이건 이해했지? 줬을 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1이냐 0이냐 1이냐를 맞추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 거야.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 좀 P 자체가 P를 이렇게 회귀를 해보겠다. 라는 얘기는 이진 분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아까 얘로 회귀를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이 말은 자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시간수 전체로 나오다 했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아니 되긴 할 거야. 되긴 할 건데 쓸모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회귀가 잘 안 되겠지. 동의? 자 요렇게 해보니까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P에 대한 회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로지 함수라는 애가 있거든. 이렇게 생겨보는데 P에 대한 회귀가 아니라 로짓을 매긴 애의 회귀를 한 다음에 다시 P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은 인진분류를 할 수 있지. 이걸로 생각해볼까? 들어온 게 있지. 그지? 요게 PX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해버리면은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뭐 사이밖에 없지? 프로바빌리티잖아. 0과 1밖에 없지. 근데 요 나머지에 대한 회귀들도 다 해버리려고 하네. 좋지 않지. 그래서 x에 대해서 px에 대한 회귀를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로그 1-px 에서의 회귀를 한 다음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직관적으로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여기서 회귀를 한 다음에 얘를 px에 대해서 풀어. px로 다시 바꾸면은 px 관점에서는 0, 1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여기가 경계선이야 라는 거를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이해가 안 가죠? 혹시 이거 그래프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어려운데 이걸 이해하면 되거든. 잡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내가 그려볼게. 내 데이터야. 세대가 내 데이터 분포가 여기가 1, 2인데 이렇게 써. 이거 이해가? 왜 여기
이렇게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진분류니까 데이터 자체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로만 있을 거 아니야. 잘 봐.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자, 리니어 리그레션은 항상 어디를 지나지? 지난다 했지. 그러면 y만 일단 여기네. 여기에 중경기를 무조건 지나겠지. 좋은 분류야? 5분류로 하자. 안 좋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딱 끊어지는 게 좋잖아. 근데 그 분류를 못 한다고 전형에게. 가리?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잘 안 된다고. 되기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좋게 디자인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뭐를 한 거지? x에 대해서 단점을 바꾸면은 이게 결국에는 요거랑 같잖아. 베르누이 관점에서는 이거라고. 지금 여기서 선형회귀를 치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하지 말고 요 y축을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바꿔진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라 바뀔 거 아니야. 요 상황에서 요게 아니지. 막 바뀔 거 아니야. 거기서 회귀를 친 다음에 다시 거기서 회귀를 친 다음에 다시 얘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약간 느낌아? 이렇게 하면. 근데 왜 하필 보고 싶어? 왜 하필 적어냐면은 요 함수의 개형이 저 함수가 잘 생각해봐. 로짓 펑션이라는 게 얘거든. 얘 개형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이거 무한으로 보내봐. 그러면 0 아님? 아니지. 1인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면은 나 갑자기 왜 안 되지? 잠깐만. 무한으로 안 가나? 전부 나나? 마이너스. 영. 로그 0. 네? 0으로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뭐 하면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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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저 안에 뭐하는 애가 아닌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그러네.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너도 안에 마이너스. 안 되죠. 정의가 안 되지.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될걸? 모르겠어요. 아니 1로 점근하잖아. 1로 점근하지. 마이너스 1에서 점근하. 마이너스 1에서 좀 미안해. 0에서 점근하고. 그지. 0에서 점근하고 이렇게 되네. 아, 근데 좀 이따 말할 거긴 한데 얘 역함수가 0에서 1로 바꿔. 0마이를. 0마이를. 그러니까 얘 영수가 얘 역함수가 얘를 다시 그리면은 봐봐. 이렇게 되거든. 내려요. 이 구는데. 뭐가니? 네. 관심 없긴 한데. 요렇게 되죠. 그치. 얘의 역함수는 0, 1로 나오는 얘예요. 얘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뭘 한 거냐면은 아까 얘는 실수 전체를 다 가질 수 있지. 다 있어. 맞아? 네.
그럼 나는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요 베타 x가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전체 r을 가져버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0과 1밖에 없잖아. 0과 1로 제한시켜버려. 그러니까 다시 로그 1-x를 다시 돌렸을 때 0과 1로 다시 한정되게. 그러니까 y 값이 한정되기 위한 y 값이 원래 상태에서 0과 1로 한정되기 위해서는 역함수가 0과 1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고 그 공간으로 매핑한 다음에 거기서는 실수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한 다음에 얘의 역함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P로 복원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0과 1로 가둬지게 된 거지. 그치? P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지? P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그거지. 얘로 바꾸면은 전체가 되거든. 여기서 얘랑 맞잖아. 얘랑 적합하잖아. 여기서 회귀를 한 다음에 다시 P로 돌린다. 그럼 얘도 다시 0과 1로 오는데 그러면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할 거지? 요 F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돼? 0, 1을 R로 만드는 함수여야 되고 얘의 역함수는 R을 0에서 1로 만들어줘야 돼. 요 함수는 로짓 함수인데 로짓 함수는 여기서 매기지. 로짓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결국 뭐 한 거야? 0, 1을 인풋으로 받아서 에 대해서는 실수 전체로 만들어줬지. 0, 1을 실수 전체로 매핑시키고 얘에 대해서 요 공간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고 이해돼? 이제? 네. 그리고 다시 P로 역함수를 돌리면은 0, 1에 대한 회귀로 바뀐다는 거지. 즉 나는 0에서 1만 관심 있는 회귀를 하려고 공간을 변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실수 전체에 맞게 회귀를 해서 원상태로 돌아오겠다. 역함수 취해서 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생긴 거야. 세개 같이 그 회귀식도 역함수를 매기는 거지. 다시. 자, 그래서 표정들이 다들 어두운데 이해됐어? 네. 조금 느낌 와. 근데 뒤에 더 있거든. 뒤에 설명들도 듣다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야.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빨리 끝내.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0과 1이 n개만큼 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리고 일단 보신대요.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고 우리는 결국 이걸 하고 싶은 거였어. 로지스틱 아니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근데 요거 P에 대해서 바로 회귀를 할 수 없으니 바꿨다. 그 상태에서 회귀를 치고 왜냐면 실수에 대한 공간으로 바뀌었으니까 회귀를 치고 얘를 얘에 대한 로직 펑션에 대한 역함수를 양변에 취해주면 이렇게. 네. 얘들아
그 로짓 펑션의 역함수를 볼게. 잘 봐. 얘가 로짓 펑션이지. 보여? 이해했죠 여기까지? 나는 역함수 구해볼게. 이게 뭐라? 로짓 펑션. 로짓 펑션의 역함수 구해볼게. 그러면은 이 넘어가지? 그치? 해볼게요.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동의?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거고 양변 제거 그러면 뒤집을게요. 1 플러스 2 y 네 1은 1 마이너스 x x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y 분의 1 플러스 2의 y 1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1이니까 끝. 그러면 로짓 펑션의 역함수는 그리고 x 함수는 y는 1 플러스 2의 x분의 2x 잘 봐? 끝나요? 분모 분자에 2x를 넣어봐. 동의? 얘가 열을 하니까 얘가 되고 이제 되고 많이 보지 않았어? 시그모이드 이 시그모이드 아까 뭐라 했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 하나를 통과시킬 때 액티베이션 펑션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아직 안 배운 렐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그모이드를 채택한 이유가 그 때문에. 음, 꼭 그것만 쓰지 않아도 돼. 여기서도 다른 액티베이션을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걸 소개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자, 그러면 똑똑하신 분이라면 머리에 한번 빵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여주는 뭘 얘기하세요? 결국 그 생각 안 해봤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왜 뒤에 이름이 리그레션일까? 원래 리그레션은 맞추는 거야. 내가 한번 궁금하지. 한 0분의 1을 맞추는 그 경계 지점을 맞추는 문제가 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뭘 풀고 싶었던 거야?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우리는 후대에 와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같은 언어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상황을 그대로 회귀 문제로 원래 풀 수가 없었으니까
공간을 바꿔서 회귀를 한 다음에 다시 돌리겠다.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풀겠다. 그렇게 디자인된 리그레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 말은 또 즉슨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머신러닝의 화려한 방법론들 있잖아. 싹 다 리니어 리그레션. 지금 하나 보여줬잖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랄까? 아까 딥러닝 관점에서 막 그냥 설명을 했잖아. 그런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그 통계학자들이 컴퓨터학자들이 갑자기 생각해서 로스를 이렇게 짜면 멋있지 않을까? 짱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잘 디자인돼서 그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풀고 싶었던 노력들이 반영된 디자인.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뭐고요?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봐. 넌 리니어를 넌 리니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에 있지 않잖아. 인간은 항상 인식의 범위로 문제를 풀려 한단 말이야. 그럼 뭔가 차원을 바꿔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귀를 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통계학과 3학년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배우면 그렇잖아. 아니 딥러닝이 리니어 리그레션 배울 때 좀 어이가 없거든. 회귀 분석을 아직 다 안 들어가지고 좀 공감 못할 수 있지만 아니, 내가 3학년이나 먹고 딥러닝도 좀 들어봤고 할 줄 알고 하는데 왜 L2가 어쩌고 1차밖에 못 맞추는 이 문제를 왜 하고 있지?가 아니라 그게 잘 정립된 상황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넌 리니어한 문제들도 리니어로 치환해서 다 풀려고 했다. 머신러닝의 그 수많은 방법이. 내가 모든 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후에 머신러닝 할 때 결국에 너희들이 잘 찾아보면은 모든 머신러닝 방법론들은 결국에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다 돌려서 커널 트립 막 그런 거 있잖아. SVM을 통해서 해서 그것도 다 리니어 공간으로 매핑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서 회기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원 상태 관점으로 보면 넌 리니어한데 공간 자체를 바꿔서 바뀌어진 공간에서 리니어하게 처리했다는 거지. 요게 머신러닝의 방법론이었던 거고 아까 그렇게 복잡했던 그런 넌 리니어한 딥러닝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 번에 딱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다? 그래서 쓴 거고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그걸 쓴 거고 요 관점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왜 머신러닝이 그동안 해왔던 게 뭐고 딥러닝이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딱 정확히 알아. 중요하다. 그 우리 ML이 했죠. 그 관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오지게 빨리 한번 해보면은 가능도가 뭐라 그래? 라이클리후드? 분포잖아. 그걸 싹 다 곱해서 얼그맥스 시켜주는 게 MLE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데 그거죠. 자, 근데 그때 뭐라 했어 마지막에? 결국 MLE는 뭐 하는 거다? 오수 추정이다. 근데 뭐라 했지? 너희 리그레이션 한 게 뭐 하는 거야? 오수 추정하는 거지. ML이랑 리그레이션은 같아요. 내가 이 얘기했나? 얘네들이 MLE는 베타, 즉 오수를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분포를 뭐라고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베르누이라고 가정을 하고 베르누이 분포일 때 내 데이터의 요 상태들 일련의 요 상태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뭐를 찾는 거지? 모수 베타를 찾는 게 ML이잖아. 맞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회계 열심히 했지 우리. 리그레션 열심히 설명했잖아. 리그레션이 결국 뭐 하는 거야? 베타 해 찾는 거 아니야? 이거를 찾고 싶은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찾는 거 있잖아.
베타시 뭔데? 모수에 대한 추정이지. 모수 추정치니까 결국 회귀도 뭐 하는 거야? 모수 추정이다. 그러면은 이쪽 여러분이 사실 지금 회귀를 아직 안 배웠지만 결국엔 뭐다? MLD도 모수 추정, 리그레션 하는 행위도 모수 추정. 결국에 둘이 같다라는 거를 제가 보였습니다. 잘 봐. 이게 MLD 공식이지? 라이클리우드를 모두 프로덕트 한 다음에 그걸 얼그맥스 하는 게 베타의 MLD잖아. 자, 근데 요거 라이클리우드 자체가 어때? 요거잖아. 요거지? 요거를 다 곱해서 그거를 얼그맥스 구해야 되니까 미분은 0을 하면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로그를 취해도 얼그맥스 구하는 거니까 안 변하지. 근데 얘들아 왜 로그 취하는지 알지? 곱하기를 덧셈으로 바꾸는데 로그로 바꿨을 때 얼그맥스 얼그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왜 안 받아? 봐봐. fx의 얼그맥스를 구하려면 얼그맥스 얼그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 프라임 x는 0이어야 되지. 로그 fx로 바꿔봤자 미분하면 fx 분의 f 프라임 x는 0이지. 똑같지. 얼그맥스 얼그민을 구한다는 관점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해가지고 이게 크지가 않거든. 그 지점이. 맞지? 그러니 여기다 로그를 취한다. 프로덕트에다가 그러면은 했던 게 싹다 셈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시그마로 바뀌는 거야. 자, 로그 라이클리우드. 그래서 라이클리우드에서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된 거야. 로그 라이클리우드는 이렇게 애들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얘는 그런 거가 뭐였는데? 요거겠지. 요건데, 요건데, 잡아. 이게 라이클리우드. 뭐지? yi가 개수잖아. 그럼 반대쪽에 1-yi일 거고, 요게 로그 라이클리우드인데, 라이클리우드인데, 얘 로그를 치면 어떻게 돼? 저 yi가 앞으로 내려오지? 그러면 이렇게 돼. 위에 있어. 그러고 플러스 바뀌고 곱이니까 이거 해야 되니? 위력이 내려온 거 앞에 로그 들어옵니다. 됐지? 잘 봐. 그러면 자, yi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 나와요. yi에 대해서 묶으면은 뭐라고 잘못된다. 뭐 잘못됐나? 아니. 내가 이거 잘못한 거 같죠? 브레킷을 좀 잘못한 거 같은데 그, 요거만 보자. 야, 야, 좀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써볼게.
됐나요? 얘를 어떻게 하는? org x 하는. 자, 위치하는데 우리는 이거 뭐 한 거야? ML1을 한 거야? 하면 org x. 네? 뭐랑 같아? 뭐랑 같지? ML의 결과가 로스식이랑 다시 ML의 결과가 딥러닝 로스랑 그 말은 뭔 말이야? ML이가 모수 추정, 딥러닝도 모수 추정이야. 응? 고등기능이 다 똑같은 거. 통계학과에서 배우면은 모수 추정, 모수 추정 같고 딥러닝 컴퓨터과에 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은 로스를 줄여준대 하는데 뭐라고? 똑같다. ML이 리그레션, 딥러닝 로스 셋다 뭐다? 모수가 뭔데?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거야. 그거를 리니어가 아니라 로지스틱에서 요 세 개의 관점이 다 똑같다는 거를 보인 겁니다. 느낌 좀 와. 오고 복습하면 또 이게 뭔 말인지 보일 거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더 혼자. 아, 근데 이거는 직접 써보면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통계랑 CS랑 만나는 지. 안 알려주지. 누가 쓰게? 어? 아, 제가 있으니까. 어? 뭐 졸업하지 말라고? 진짜 뭐랑 같다? 아유, 땀이야. 저도 폼. 에이. 아, 얘랑 분명히 그 노스를 두고 파라미터를 찾아갈 때 요거를 얼그렉스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도해요? 문제에서는 왠지 ML의 결과를 두고 찾아야 되는 문제가 간단한 거죠. 다시 ML이 분명히 로스 산업회계의 리그레션 다 같은 모수 추정. 이제 모수가 뭔지 좀 느껴봐. 내 데이터의 분포를 내 데이터의 분포를 얘기한 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맞추는 게 모수고요. 모수를 모르니까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뭐 어차피 뭐 1차 선각 1차 함수 순밖에 못 끊는 뭐 왜 배우지가 아니라 이 학습에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결국에는 다 1차로 환원시켜서 문제들을 풀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ML과 러닝의 로스 리그레션이 다 같은 모수 추정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딥러닝 2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인 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제 끝판왕, 진짜 끝판왕을 이제 다 끝났어. 어려운 거 다 끝났고 설명 하나만 얻고 끝내려고 하는데 자, 쓰다시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때는 로지스틱 회계를 많이 쓰는 이유 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 주어진 데이터에서 y를 맞춰야 되는데
그 y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대등의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이제 파라미터 p는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파라미터 p의 분포를 따르더라. 라는 건데 요거 자체에서 선형회계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 뭐 했다? 로짓 펑션을 매겨서 로그 1-x분의 1-p분의 p 하는 공간에서의 회귀는 가능하더라.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간에서 회귀선을 그은 다음에 회귀선이잖아. 회귀선을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p에 대해서 요 로짓 함수의 역함수를 채주면 다시 p 하는 함수로 돌아오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요 꼴이 사실 뭐더라? 시그모 인파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또 나오죠? 요 시그모이드 꼴은 어, 로지스틱 랜덤 베리어블 xi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지스틱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CDF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 피규어 두 개를 가져왔는데 좌측 우측에 있죠. 자, 좌측에 있는 거는 로지스틱 디스트리뷰션의 PDF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각각에 대한 CDF입니다. 그래서 요 1 플러스 익스펙테이션 시그모이드 요게 로지스틱 CDF다라는 얘기는 이게 로지스틱 CDF라는 얘기는 평균이 0인 상황.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어, 왜 왠지 모를까요? 똑똑하신 여러분. 그,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여기서 뭐 했지? 잘 봐. 선형회계 했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도 뭐 얘기죠? 이 공간에서도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조금 느낌 와? 그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얘도 가질 수 있는 U와 밸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U와 분산이 평균과 분산이 바뀌진 않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규분포 과정이었잖아. 로지스틱 아니 그러니까 저 뭐냐 다시 로지스틱 회귀는 결국에 뭐야? 공간 바꿔서 선형 회귀한 거지. 선형 회귀가 뭐였어?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 과정이 동일하게 이어진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 해서 공간을 바꿨다 하여 우리의 평균과 분산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 또는 그러니까 확률이 나오잖아. 정확히 말하면 내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0일지 1일지 프로바빌리티가 나오죠. 어딘지 데이터가 x가 1일 확률이 0.9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맞죠? 네. 정이 아닌 것 같아. 나도
0과 1 사이의 밸류를 가지니까 0.9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그 말은 0, 1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체는 그거에 대한 확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확률을 제공해 주는 분류를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해. 모델 베이스 소프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용어적인 얘기니까.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아, 0도는 1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서요. 헷갈리지?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경계선 어떻게 찾으면 돼? 0.5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경계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특정 지점 이상부터 probability 1이 될 확률이 0.5가 넘어간다. 그럼 그 지점이 경계선이 되는 거지. 그렇게 결정한 거고 이거는 나오는 값 자체는 0부터 1 사이에 실수가 나온다. 확률이죠. 이건이고 진짜 끝이야. 마지막. 꼭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을까? 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놀라울 텐데 그쵸? 지금 끝낼게요 빨리. 우리가 원래 P에서 선형회귀가 안 돼서 어떻게 했어? 어떤 함수를 태워서 어떻게 했지? 로그 1-P 요거랑 공간으로 바꾼 거잖아. Y축을 바꿨고 여기서 선형회귀를 한 다음에 요거를 취해서 P로 돌렸죠. 잘 봐. 얘로 로짓을 쓴 거지. 꼭 로짓을 써야 되냐? 프로빗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이 연습 기억나나요? 스톤에서 배웠던 벌써 혐오하는데 이게 뭐지? 표준 정규 분포의 CDF야. 이거는 프로빗 아니 어 이거 이거를 프로빗 이게 프로빗 함수라고 하거든. 잡아 얘를 잡아 얘 어떻게 0과 내 실수 점수를 또 풀어줘. 그리고 즉 뭐랑 똑같은 얘 역시 0과 1로 레인지를 가둬주지. 그러니까 0과 1에서 0과 1을 인풋으로 받아서 실수 전체로 보내버리지. 이거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상하다기보다 노테이션이 얘를 프로빗 함수라고 부르거든. 정확히 말하면은 얘는 여기야. 왜냐면 생각해봐, 프로빗이 이거라 했잖아. 실수 전체를 0, 1로 가두는 게 프로빗이다. 다시. 실수 전체를 0, 1로 가두는 게 프로빗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프로빗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뭔 말이야? 너가 0, 1을 인풋으로 해서 R로 만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어떤 함수든 적용하면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배운 게 로짓을 이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던 거고 프로빗을 이용하면 프로빗 리그레션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함수도 난 그리기 싫지만 0, 1을 인풋으로 실수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 0, 1을 R로 매핑하거나 또는 뭐 R을 0, 1로 매핑해도 상관없어. 에 역함수가 같이 존재한다면 이 두 조건만 맞춰준다면 리그레션을 그 공간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돌려버리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를 그럼 여기 있는 안 할 거지만 로그 리그레션 이 함수도 같이 얘를 여기로 보내고 돌려주내고 뭐 이게 좀 불안정하네요. 학습을 때 컴플리멘터리 리그레션 얘 해도 똑같이 0,1을 돌려줍니다. 얘는 컴플리멘터리 로그 리그레션도 있다. 대신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진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씹고 뜯고 맛보고 들고 다 하고 됐나요? 요거 좀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0,1을 별로 몇 개해서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요 함수는 이걸 로지스로 쓰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프로빗으로 쓰면은 프로빗 리그레션, 로그로 쓰면 로그 리그레션 이렇게 어? 컴플리멘트 로그로 이겨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함수는 요거. 요 함수 개형 울트라 바로 찍어보면은 변화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거든 상관없어. 너가 직접 너가 그런 함수를 찾아서 정의만 해주면은 그 리그레션이 되는 거야. 너만의 리그레션이 되는 거야. 결론보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싶단 거야. 이 공간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안에 저거 밑에 있는 거 하는 거. 네.